안녕하세요. JD드 월드입니다. 설 연휴에도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고 미국 증시는 조금씩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스닥이 저점을 무려 3번이나 찍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는 것인지, 현재 트레이딩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나스닥이 저점을 찍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숏 쪽에 베팅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의 반등과 함께 전기차 기업들의 종목도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 루시드를 비롯해서 테슬라까지 아직까지 완벽한 상승세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는 최저점을 찍은 것 같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확실한 점 하나는 지금이 높은 가격대는 아니라 저렴한 가격대라는 것에는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형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우디 시장에서 루시드 차량이 팔릴 거라고 예고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직접 AMP2 공장에 가서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현재 많은 루시드 주주 여러분들과 전기차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 형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평당가 50불이 넘는 사람들도 걱정을 하지 말라,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계속해서 인내심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곧 있으면 루시드의 좋은 소식이 나올 거라고, 생산량이 다시 한 번 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지만 지금 사우디 형의 발언과 관계가 없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주가가 언제 회복이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생각보다 생산은 잘 해내고 있지만 딜리버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결국 이 딜리버리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기존 내연기관 차들은 워낙 역사가 오래되었고 테슬라 역시나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 대비 딜리버리 퍼센테이지가 96%, 92%, 거의 10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시드, 리비안과 같은 스타트업들은 아직까지 이 물류 시스템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80%대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90%대를 달성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루시드입니다. 생산 대비 딜리버리 퍼센테이지가 61%, 55%,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현재 루시드의 물류팀 부서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피터 형은 바로 물류팀들 불러다가 정신교육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생산 대비 딜리버리 퍼센테이지가 61%, 55%,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올해 목표치는 80%대를 달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 부분은 피터 형이 갈굴 수밖에 없습니다. 물류 시스템이 어떤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라기보다는 결국 조직화를 만들고 시스템화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3년 루시드의 물류팀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조건 80%를 올려야 될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가 계속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점유율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점유율을 유지하려는 전략이 아닙니까? 루시드 역시나 가격대를 조금씩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루시드 에어 퓨어 제품이 조금 더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가격대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루시드가 테슬라, 니오, 중국 기업들, 그 외 레거시 업체들과 어떻게 경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경쟁을 이루어내서 루시드가 살아남고 승리를 해야지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거 아닙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2022년처럼 시장의 예상치보다 생산을 더 많이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 퍼센테이지 80%를 달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이루어진다라면 루시드가 보여주는 에어리언 기술력은 점차 그 기질을 발휘할 것이고,
현재 테슬라가 루시드보다 뛰어난 것은 대량 생산과 충전소 인프라가 많은 것, 소프트웨어가 뛰어난 거 아닙니까? 결국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루시드라는 기업의 존폐 여부를 갈라놓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충전소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점차 홈 차징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그냥 구매에 있어서 매력적인 옵션일 뿐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현재 완전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루시드의 테크놀로지를 보고 루시드가 미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루시드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피터 형께서 이거에 대한 기대에 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류팀을 갈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산 대비 딜리버리 퍼센테이지가 50% 60%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피터 형께서는 미소를 지우고 조금 더 악마적인 모습으로 물류팀 전원 집합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빈살만 형의 큰 그림입니다. 네옴시티를 비롯해서 루시드와 시어, 그 다음에 팍스콘, 거기에 지금 딱 한 가지의 퍼즐이 남아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빅테크 소프트웨어 기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빈살만 형의 큰 그림에 베팅을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카노를 비롯한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중동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겠습니까? 돈입니다. 현재 중동에서는 전기차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팩트이고, 아우디를 비롯한 많은 레거시 업체들이 계속해서 컨셉카를 내놓고 있지만 지금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빈페스트를 비롯한 전기차 기술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부품들을 모아다가 조립해가지고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기업들이 테크 레이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에 베팅을 할 것이고, 루시드의 서비스 센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루시드 에어 사파이어 오너 여러분들이 탄생을 합니다. 이제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의 시대는 끝이 날 것이고, 결국 루시드 에어의 시대는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비티, 그 다음에 나올 모델들까지 얼마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피터 형께서 직접 물류팀으로 가셔야 됩니다. 뭔가 회사의 기강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